네, 2015 서울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소식과 주제곡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장애계 뉴스 브리핑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철 씨가 안내하죠. 네, 장애계 뉴스 브리핑 박정현 기자, 복지TV 보도국의 박정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신없으셨죠? 5월 네. 10일부터 17일까지.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먼저 또 네. 주요 뉴스 중에 체육 뉴스가 예, 먼저 있나요? 첫 번째 뉴스가 네. 또 체육 뉴스입니다. 네네. 네, 전국 장애 학생 체육대회 관련 소식 먼저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9회 전국 장애 학생 체육대회가 내일부터죠. 오는 2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17개 시도 2,717명의 선수와 임원 등이 참가해서요. 총 15개 종목에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개회식은 내일 오후 3시 한라체육관에서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사회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급증했다는 뉴스가 들어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이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최근 5년간 3배가량 급증했다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건수는 지난 2010년 321건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는 92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경찰청이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장애인 성폭력 범죄 강력 대응 방침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 급증하는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요, 이 장애인 성폭력 피의자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세우는 등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최근 이 지적장애인 대상 초기 상담과 조사 방법을 담은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 수사 의사소통 매뉴얼을 만들어서요, 전국 경찰청에 배포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대상 범죄 수사 매뉴얼을 만들어서 오는 6월 중 전국 경찰 일선에 배포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이런 범죄를 또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대학 교원들에게 장애인 인권 교육을 강화한다는 뉴스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대학 총장과 교수 등 대학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대학 교직원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이 현행법은 초, 중, 고등학교 교원과 학생에게만 1년에 1회 이상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할 뿐 대학 교직원은 제외돼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소식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이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전체 구매액의 1%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2014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액은 모두 3,530억 원으로 전년보다 19.3%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비율은 0.91%로 법정 구매 비율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행 관련 특별법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요? 네, 현행 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요, 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매 실적 우수와 미흡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요. 이 범위를 기관 유형별로 상위와 하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네, 복지부가 또 네. 관련 그 소식을 좀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 이제 곧바로 또 얘기를 꺼냈는데요. 네. 보건복지부가 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개최해서요, 올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이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네. 네.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대비해서 증가를 했나요? 네, 계획안 자체는 증가했습니다. 올해 955개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중증장애인 생산품 총 구매액은 4,457억 원인데요.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총 구매액의 3,530억 원보다 26.2% 증가한 규모입니다. 네. 공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잘 구매하면 되는데
결국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복지부는 올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계획에 따라서요, 공공기관의 계획 이행을 독려하고 제도 개선과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복지부가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현장 평가를 실시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평가 내용은요, 우선 기관 운영 실태와 시설 환경, 서비스 이용 과정과 절차 등 51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평가 결과는 종합 점수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가 등급이 부여되고요. 12월 중에 이제 복지부와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방통위가 8개 광역 단체하고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군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1일 서울시를 비롯한 대구시와 광주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요,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을 협력해서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협약력 내용을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우선 방통위는 예산 확보와 TV 제작, 보급 등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지자체는 보급 사업 홍보와 신청서 접수 등을 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장애계 단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교육청이 행복사랑방 카페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서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장애인 사회통합 일환으로 특수학교 대상 학생들의 직업 채용과 취업 연계, 장애인 근로자 자립 지원, 장애인 직업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하겠다고 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끝으로 부산 점자 도서관이 오는 2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제5회 전국시각장애인 중창대회 봄 드림 하모니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이 서울과 경기, 대전, 부산 등 8개 지역에서요, 70여 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애계 뉴스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궁금한 정보가 있거나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청취자는 언제든지 함께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애계 뉴스 브리핑 박정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아니면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